자, 저항 읽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저항을 보면 색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위키 쪽에 그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저항인데 보시면 이렇게 뭐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고동색도 있고 또 검색, 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색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저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전자 부품이 있으면 과전류가 흘려버리면 너무 많은 전류를 흘려보내버리면 이 전자 부품이요, 터져버려요. 고장나 버려요. 그래서 어린 애기, 째매나 애기가 피자 큰 거를 한 입에 먹겠다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못 막혀버리겠죠, 그죠? 이게 용량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전격 전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전자 부품마다 이게 소화할 수 있는 그 값이 있습니다, 전류 값이. 근데 그 전류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줘버리면 아까 이제 아까 뭐 애기 이제 뭐 맛있는 거 주면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죠? 입도 작으면서 막 크게 걸려서 막 하다 보면 막 묵묵해가지고 막 그런데 전자 부품도 과전류를 흘려 보내면 애가 탈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값을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이 저항이라는 것을 사용한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우리 ohm의 법칙 예전에 수업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ohm의 법칙. V는 I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이런 이제 전류와 전압과 저항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그 수식으로 ohm의 법칙이라고 치시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계산을 해서 특정한 그 전자 부품이 몇 암페어가 적당하다 뭐 이렇게 나오면 값이 나오면 그 암페어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저항을 얼마로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 ohm의 법칙 이용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이 적당한 저항은 예를 들어서 LED에 LED가 터지지 않도록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적당한 저항은 뭐 여기서 뭐 335입니다. 뭐 225입니다. 뭐 이렇게 그 저항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항이라는 게 딱 한 가지만 딱 한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말 그대로 이제 저항 값에 따라서 종류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전류가 우리가 그 흐르는 데 있어 가지고 저항이 많이 있는 것은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거고요. 저항이 많이 없는 것들은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류가 최고로 잘 흐르는 도체라고 그러나 제일 잘 흐르는 그런 이제 금속이 우리가 지금 구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금이죠, 금. 금이 제일 잘 흐릅니다. 근데 금은 비싸죠. 전기줄이 금으로 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뭐 구리선 이런 것도 돈 된다고 해서 그죠? 뭐 슬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길 가다가 이게 전선 보니까 다 금으로 돼 있으면 그죠? 감당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금이 제일 전도율이 높습니다. 높은데 비싸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그 컴퓨터 기판에 보시면 슬롯이 있고요. 그 슬롯에 이렇게 꽂을 때 카드, 뭐 BJ 카드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밑에 금도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품 만들 때. 그래서 그 컴퓨터 부품을 이렇게 재활용하는데 보면 금을 뽑아내서 이제 그거 금만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수입을 얻는 그런 쪽도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에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금도금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구리가 아니고 금입니다, 진짜. 그래서 요 저항이라는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항 사러 갈 때 저항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 이 사람은 전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 똑같은 거예요. 예. 저항 사러 가서 여기 전자 부품 상가 요 많잖아요. 그죠? 가서 저항 주세요. 큰 걸로 주세요. 작은 걸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전자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전자 이게 저항을 사러 갈 때는 몇 옴짜리 저항을 내가 필요로 하는 건지, 몇 킬로옴짜리 필요로 하는 건지, 몇 메가옴짜리 필요로 하는 건지 저항의 크기 값을 죠. 숫자 값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330옴짜리 저항 몇 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냥 저항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이나 사서 그 전자회로 기판에 꽂아 가지고 막 조립한다고 해서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게 그 아까 오의 법칙 말씀드렸죠. 그게 맞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 값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항 잃는 법은 좀 제가 쉽게 좀 알려드릴 건데요. 선생님 저는 저항 잃는 법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멀티미터라고 하는데 요 멀티미터가 가격으로 했을 때 10,000원 안 할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게 전압,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항 이런 것들, 다음에 단선 단락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작은 크기의 요런 그 멀티미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테스트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해서 이제 저항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저항 값을 내가 색띠를 보고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요 빨간색, 파란색과 까만색, 빨간색과 까만색 이렇게 있는데 뭐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요. 다리 한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갖다 대었으면 다른 쪽에는 까만색 이렇게 갖다 대시면 여기 이제 저항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멀티미터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항이나 전압 값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멀티미터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저항에 표시되어 있는 이 색띠를 가지고 저항값을 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색띠를 가지고 저항이 이게 335ohm인지 225ohm인지 1kΩ인지 10kΩ인지를 판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죠, 저항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항이 보시면 보통 이제 저항을 보면 한편에 색띠가 3개 있는 거 또는 4개 있는 거가 있고요. 다른 편에 보면 이제 금색, 은색 이런 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금색, 은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저항 값은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색띠가 몰려 있어요. 3개든 4개든 몰려 있고 다른 쪽에 금색, 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금색, 은색은 요거는 이제 오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차. 오차.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고 실제 이제 저항 값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왼쪽 편이죠. 3줄이나 4줄 모여 있었거든요. 요 부분이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색이나 은색, 자 오차인데 은색은 그 오차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오차가 난다. 예를 들어서 저항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했을 때 실제 이 부품이 저항이 9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이라는 100옴의 저항이 있으면 오차값이 은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오차값이 10이라는 뜻이 10%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100에 대한 10%는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90에서 11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실제 값은. 그래서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더해진 110이 될 수도 있고 최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이 빼진 90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오차 이 100이라는 요 이제 저항을 이제 은색띠가 되어 있는 저항을 샀을 때 요 저항은 90옴에서 110옴이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왜 이거 오차가 있습니까? 원래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만들 수는 있지. 그럼 비싸겠죠. 비쌉니다. 일단 정확도를 높여버리면 비쌉니다. 예, 사실 이거 사는데 뭐 한 주먹 몇십 원도 안 하는데 정확도를 높이면요 하나당 뭐 진짜 이렇게 몇 천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다. 만약에 이게 오차 0.00001%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쓰이는 데가 따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달나라 로봇 같은 거 만들 때, 예, 그런 거는 오차 없이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품 전자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오차가 있더라도 동작이 됩니다. 그 10% 오차보다 더 줄여준 게 금색으로 돼 있죠. 5% 오차 정도 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5%니까 100의 5%는 5죠. 그러면 95부터 105까지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얘가 105미다라고 했을 때 차이 나봐야 5 정도, 맥시멈 5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95 해서 5음 작거나 105 해서 5음 크거나 요 정도. 그래서 오차는 은색, 금색. 그래서 은색은 10% 오차를 의미하는 거고 금색은 5%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차.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실제 이제 정값은 은색, 금색 있는 반대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의 색띠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색띠가 모여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항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띠가 몰려 있는 부분 띠를 보고 저항값을 계산을 해라라고 됐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항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금색, 요건 오차입니다. 그죠? 금색이면 5%네. 그죠? 은색은 10%. 금이 더 비싸죠. 그래서 오차가 적으면 적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금색은 5% 오차. 그리고 금색입니다. 그죠? 은색은 10% 오차를 의미하는 거고 앞에 여기 세 개의 색띠 있죠. 요걸 보고 이게 몇 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값을 읽기 위해 띠가 몰려 있는 부분을 자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항 값을 읽을 때 금은 돼 있는 저항은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색띠가 여러 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는 이제 왼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 눈앞에서 이제 저항을 읽을 때는 오차가 이제 그 금은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쪽, 나머지 요 금은 반대쪽, 오차 반대쪽은 실제 이제 저항가 띱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값을 읽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읽냐면 자, 요게 지금 그 색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만색 이게 뭐 무지개 모양이죠. 보시면 무지개 모양으로 빨주, 노초, 파 남색 없어요. 남색은 빠졌어요. 보라색. 그래서 이거 처음에 만들 때 남색도 넣어주면 좋은데 남색은 뺐어요 지금. 남색 없이 그냥 보라색. 그래서 검, 갈, 빨, 오, 노, 녹, 파, 보, 회, 흰 이렇게 익히시거든요. 여기 구라고 되어 있는 요거 흰색이에요. 여기 지금 경계선이 안 보여서 이게 바탕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요 흰색입니다. 9라고 하는 거. 그래서 0번에서 9번까지 색상에 대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은 0번이죠. 갈색은 1번입니다. 빨간색은 2번. 주황색은 3번. 오렌지색이죠. 그다음에 노란색은 4번. 녹색은 초록색은 5번. 그다음에 파란색은 6번. 보라색은 7번. 원래 그 빨주노초 보시면 이게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남색이 없어요. 남색이 빠져 있어요. 그냥 파란색 다음에 보라색이에요. 그다음에 회색, 흰색 이렇게 들어갑니다. 회색이 8번, 흰색이 9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노란색이죠. 자, 노란색입니다, 그죠? 노란색이니까 요거 4번이네요, 그죠? 일단은 요 색깔 번호 4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띠 보시면 요거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보라색 색깔이 7번이네요, 그죠? 요 7번, 그죠?
예, 7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빨간색 이제 보시면 빨간색은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10의 그 0성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0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 10의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의 1승, 10의 2승, 10의 0승은 1이죠. 예,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 10의 5승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을 예,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10의 몇 승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색띠라는 게 있고요. 예, 요 색띠라는 게 있고 이게 색에 따라서 실제 번호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저항을 읽을 때는 이 색에 해당하는 번호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의 번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왼쪽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곱하기 10의 n승을 할 때 사용되는 예, 그런 색상입니다. 예. 빨간색이니까 10의 2승이네, 그죠? 10의 0승, 1승, 2승이니까 0승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자, 그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곱하기 10의 n승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항값을 예,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색깔을 보고 자 색선표에서 찾아서 숫자로 바꾼다, 그죠? 자 노란색은 4, 다음에 보라색은 7, 그죠? 자 세 번째 띠는 앞에서 찾은 숫자 뒤에 붙여서 자 0의 개수다, 0의 개수를 의미한다 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값의 크기에 따라 자 단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10의 n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4와 7 뒤에다가 0을 뒤에 달면 뭐예요? 이렇게 달면 이게 10을 곱하면 0 한 자리가 이렇게 47에서 0을 뒤에 달면은 그죠? 470이 되죠.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47 곱하기 이제 10의 1승 하면 뭐예요? 10의 1승이면 예, 10이고 그죠? 예, 10 곱하기 47 하면 470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통 요렇게 익히십니다. 예. 그냥 공을 몇 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두 자리는 예, 10자리와 1자리를 의미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요 색띠는요 곱하기 10의 n승을 의미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검정색부터 예, 10의 n승에 예, 0, 1, 2, 3 이거 똑같죠, 그죠? 요 번호를 그대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0승이면 1이잖아요, 그죠? 근데 10의 1승은 예, 10입니다. 그러니까 0이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값의 크기에 따라 단위가 달라지는데